아들을 낳지 못한 죄 8개월, 임산부의 충격적 운명. 한 남자가 들을 갖고 싶 은욕망 때문 애자신이 임신한 아내의 계잔인하게 해를 가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그는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빨리 알기 위해 냉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이 남자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들을 얻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요? 그가 모든 것을 걸 정도로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안타까운 사건의 세부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은 아니타가 겨우 16살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나이가 9살 많은 판날랄과 결혼해야 했고 그는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판날랄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그는 사탕 가게와 만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의 일상 업무는 이 가게들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덕분에 그의 가족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니타는 가정에서의 주요 역할을 맡아 아이를 낳고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책임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22년 동안 아니타는 판날랄에게 5아이를 낳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때 그녀는 6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어머니가 되어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을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진 배와 함께 아니타의 몸은 지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정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16살 때 아니타가 가족을 떠나 판날랄과 결혼한 후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오직 임신과 출산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견뎌야 했고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며 아이들을 길러야 했습니다. 아니타의 건강과 개인적인 행복 모두가 결혼과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합당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냉담함의 근본 원인은 그들 5아이가 모두 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판날랄의 눈에 이것은 큰 실패였습니다. 그는 가업을 물려받고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압력, 가족으로부터의 기대, 그리고 판날랄의 이기적 인바람으로 인해 아니타의 삶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아니타가 판날랄에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5아이를 낳아 주었음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타는 늘 무시당하고 잊혀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요. 판날랄의 관점에서 아들만이 가문의 계승자이며 사업을 물려받아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딸을 낳은 아니타는 남편으로부터 냉대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들이 아니면 판날랄의 실망은 점점 커졌고 이는 아내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변했습니다. 판날랄은 술에 취할 때마다 폭력을 통해 아니타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항상 여겨 무자비하게 그녀를 구타했습니다. 그에게 딸만 낳는다는 것은 아니타가 가문을 유지하고 사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가져다 줄 수 없는 무용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화가 난 상태에서 판날랄은 아니타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이혼하고 다른 아내를 찾겠다는 차가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들은 아니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젊음을 희생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38세의 6번째 임신을 하게 된 아니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임신 8개월째의 아기가 판날랄의 압력과 경멸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판날랄은 이제 47세가 되었고 그는 불안과 희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생긴 것을 기뻐했지만 이번에는 아들일지 항상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신 검진을 받았을 때 의료 규정으로 인해 태아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고 판날랄은 다가올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타의 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판날랄의 마음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아니타에게 자신의 바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빈정거리고 위협하는 말을 하여 가정 내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판날랄의 위협은 빈정거림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잔인하고 미친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판날랄은 심지어 출산 전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없다면 폭력을 사용하여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니타의 배를 칼로 갈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한 어머니에게 이러한 위협을 듣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선언과 위협 앞에서 가족 중 누구도 판날랄에게 반대하거나 그를 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숨막히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니타의 가족은 고향에서 그녀의 운명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니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랐지만 그녀가 겪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판날랄이 아들 낳기를 엄격히 요구할 뿐 아니라 아니타와 그녀의 딸들을 자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타의 가족은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니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점점 더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그녀를 이 해로운 결혼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판날랄은 점점 더 잔인하고 포악해졌고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무분별한 분노를 아니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의 잔인함과 광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설득하거나 개입하려 해도 판날랄은 여전히 아니타를 학대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무력하고 고통스럽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녀가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어떻게 그녀를 구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은 아니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그녀가 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동안 아니타의 딸들은 아직 어리지만 집안에 긴장되고 답답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아버지의 분노를 늘 두려워하며 끊임없는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판날랄이 화를 낼 때마다 집안은 혼란에 빠졌고 아이들은 서로에게 몸을 숨기며 아버지의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폭행당하고 모욕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어머니를 돕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무력감과 두려움은 점차 그 어린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뿐 아니라 자신들 또한 아버지의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정 내 긴장감은 점점 커져서 어머니와 아이들 모두의 삶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9월 19일은 아니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판날랄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미쳐버려 예상치 못한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니타와 두 딸은 집에 있었고 세 사람 모두 고요한 공간 속에서 평소처럼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극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판날랄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그에게서 평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끔찍한 광기가 드러났습니다. 판날랄은 즉시 그가 말해 더 끔찍하니 협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 배를 갈라서 이 아이가 들인지 딸인 집 올 것이다. 판날랄은 집으로 돌진하며 광적으로 소리치고 그의 잔인한 선언을 반복했습니다. 아니타와 딸들은 극도로 두려웠지만 그녀는 남편의 너무 빠르고 잔혹한 행동에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 그녀는 판날랄이 낫으로 공격하여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려는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니타의 두 딸은 아버지의 광기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작은 몸과 약한 힘으로는 성인 남성인 판날랄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광기에 빠진 판날랄은 날카로운 낫을 높이 들어 아니타의 배에 직격으로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잔혹하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본 두 어린 딸은 밖으로 달려나가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웃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며 어머니를 구해줄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니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최선을 다해 치료하려 했지만 아니타의 상태는 너무나 위급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출혈과 매우 허약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아니타는 심각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시간과 싸워야 했습니다. 위험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아니타는 마침내 복부의 심각한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복잡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니타는 판날날의 광기 속에서 발생한 낫에 의한 심각한 부상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몸에 생긴 심각한 상처는 자연 분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의사들은 응급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니타와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어머니의 배에서 꺼내졌을 때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아기는 숨이 없었고 생명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아이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수술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은 더욱 깊어졌고 의사들이 아이의 성별을 확인했을 때 그 아이가 판날날이 오랫동안 열망하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판날날이 가문을 잇기를 바라며 가족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잔인하고 악랄한 행동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떠났고 이는 판날날의 희망뿐 아니라 아니타의 극심한 고통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아니타가 병원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판날날은 즉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잔인한 행동은 부정할 수 없었으며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아니타의 두 딸은 이 끔찍한 사건을 모두 목격했으며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한 범죄를 주저없이 고발했습니다. 두 소녀의 상세한 진술은 당국이 판날날을 살인 음모 혐의로 기소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아니타와 아이들은 판날날이 감옥에 수감된 2해 동안 일시적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니타는 작은 잡화점을 열어 수입을 얻었고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사건 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날날은 심지어 재판일이 되기 전에 부모의 보증으로 갑자기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고 심지어 이전처럼 사탕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출소 후 판날날은 아니타와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타와 아이들이 사는 옛집에 자주 찾아와 괴롭히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단지 정신적인 위협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 아니타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니타가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청문회에 참석할 준비를 할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판날날은 그녀가 법정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화가 난 그는 잔인하게 아니타를 공격해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판날날은 끊임없이 그녀를 위협하며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분명히 판날날의 목적은 아니타가 모든 소송 노력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여 그가 법적 결과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니타가 소송을 계속하면 더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타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위협과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판날날의 잔인하고 지속적인 위협은 아니타를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만들었으며 매일매일이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판날날과 그의 아버지는 예전에 아니타와 함께 살았던 집에 버젓이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훼손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아니타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 가족의 여러 번의 괴롭힘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니타는 결코 기죽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더욱 강해졌으며
판날랄과 그의 아버지가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그들의 모든 협박과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결국 판날랄은 아니타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녀의 뱃속아 예죽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으며 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상할 수 없는 큰 상실입니다. 이 판결에는 50,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판날랄의 잔인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대가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 판결은 판날랄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아니타와 그녀의 아이들 삶에 오랫동안 드리웠던 어둠을 걷어내는 새로운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판결은 정의의 존재를 증명하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견뎌온 고통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판날랄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주며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아니타는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남편이 이유 없는 분노와 애서극심한 두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끝없는 불면의 밤,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인한 고통이 그녀의 삶을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길 없는 연속된 날들로 만들었습니다. 폭력과 불공정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타를 강하게 일어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자라고 제대로 된 가정의 사랑과 안전을 누리지 못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니타에게 강력한 정신적 지지점이 되었으며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니타와 그녀의 아이들이 폭력이나 두려움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타는 그녀가 겪은 깊은 상실을 돌아볼 때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들을 떠올리며 고통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양을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사랑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영원히 제 가슴의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상실감은 어떤 어머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며 결코 보상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아니타는 마침내 오랜 투쟁 끝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의 안도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타의 가족을 파괴하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판날랄은 이제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니타에게 판날랄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녀가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울인 노력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위협을 마주하고 공포 속에 잠 못 이루던 내해,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오랜 정의를 찾는 여정 끝에 아니타는 오랜 세월 쌓인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판날랄이 자신의 가족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동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아니타는 판날랄의 삶에서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문을 잇기 위해 아들을 원했지만 그의 폭력, 잔혹함, 이기심이 그 기회를 앗아갔고 그가 꿈꾸던 희망은 영원히 허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망하던 아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삶 또한 어둠과 고독의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타에게 그것은 가슴 아픈 역설이자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한때 그녀의 남편으로 불리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아니타는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간 아이에 대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아들은 상실된 모든 것의 상징이며 그녀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마침내 남아있는 가족을 그 악랄한 자의 위협에서 지켜냈다는 작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니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더 이상 잔인함과 폭력이 없는 새로운 삶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